한국은 미국의 우방입니다. 그런데 관세 협상을 위한 협정 총액은 대한민국 GDP 대비 무려 25%, 투자 약속 금액만 따로 떼어내도 연간 대미 투자액 대비 무려 27배. 미국은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굴어야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너머의 진실을 꿰뚫는 팩트 프리즘입니다. 자, 1부, 2부에서 우리가 얼마나 가혹한 조건의 협상을 한 건지 이야기를 했었죠.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조차도 우리만 사인을 안 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품목인 자동차를 보면요. 유럽과 일본은 15% 관세를 적용을 받고 있는데 우리만 25% 적용받고 있어요. 사실상 우리는 협상이 된 적 없다는 거죠. 그냥 25%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업들은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미국에 알아서 투자들 하고 미국에서 생산을 할 거니까 미국의 투자는 투자대로 들어가고 처맞는 건 그냥 처맞고 뒤지게 처맞는 상황 되는 겁니다. 아니, 미국은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 거죠? 이 트럼프라는 분이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과는 확실히 다른 면이 좀 있어요. 이익이 없으면 가차없는 면이 있죠. 그럼 다시 질문을 해야 돼요. 한국은 미국에게 도움이 안 되는 나라인가요? 아니, 그 전에 미국이 지금 바라보는 관점은 도대체 뭐고, 그 기준은 뭐길래 한국을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이미 전쟁을 시작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해야만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기존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동맹들을 잘 달래서 같은 편으로 싸우려는 기조가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정부 같은 경우는 확실하지 않은 동맹은 주업해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중 갈등에 대한 내용, 뭐 트럼프 방식이 옳은 거냐, 틀린 거냐, 효과적이냐, 아니냐, 자,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영상으로 다뤄 볼 거예요. 지금은 관세 협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냐? 미국은 도대체 왜 우리한테만 이러는 거냐? 이것만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은 중국과 전쟁 중이고 현재 미국의 상황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미국은 중국과 싸울 동맹과 그렇지 않은 편을 분명히 해야겠죠? 이것이 현재 미국의 관점이고 동맹인가 아닌가, 확실한 동맹인가 수상한 동맹인가, 이것이 미국의 기준이 되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자, 언론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동맹을 확실히 하라는 사인이 있었어요. 그중 몇 개만 보여드리자면, 이건 2020년도에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CSIS 선임 부소장 마이클 그린의 이야기를 중앙일보에서 오피니언으로 실었던 기사예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에게 미국이냐 중국이냐 확실히 하라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런 메시지였어요. 다음은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은규 박사님이 2022년 2월에 기고하셨던 글이 있어요. 한국은 이미 미국이냐 중국이냐에 대해서 압력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찾아보시면 훨씬 전부터 이런 논의들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럼 이번 관세 전쟁이 미국에 대한 동맹들의 대중국 충성도를 기준으로 짜여진 것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을 꼽는다면 첩보 및 기밀 정보를 공유를 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동맹체를 할 수 있는 미국을 포함해서 파이브 아이즈라고 불리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최근에 가장 상대적으로 친중 행보를 보이는 국가가 뉴질랜드가 있고요. 캐나다도 있어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사실 대중무역으로 굉장히 꿀을 빨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선을 그어 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번 관세 결과를 보면 호주는 관세 10%, 뉴질랜드는 15%, 캐나다는 나프타로 묶여 있어서 조금 애매하지만
뉴스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막 이례적으로 가능한 품목들에 대해서 35%막 때리고 엄청나게 언론에서도 떠들 정도로 후드려 패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남미에서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 대표적인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아르헨티나는 정말 트럼프 똥꼬를 빤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데 그 정도로 아부도 많이 하고 하는 나라인데 거의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예요. 일본이 이 정도였는데 일본은 15%를 맞고 또 대미 투자도 많이를 해야 되는 것과 굉장히 대조되기도 해요. 자, 지금은 남미에서만 일단 대조를 하니까 어쨌든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무관세를 받았는데 대표적인 친중 국가 브라질을 보면요. 50%예요. 이제 슬슬 보이시죠? 자, 유럽도 미국이랑 이런저런 트러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중국과 선을 계속 그어주고 있었어요. 결과는 15%로 선방했죠. 리브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대미 투자 금액도 그냥 원래대로 하던 대로 하면 되는 수준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된 거냐? 일본이 사실 굉장한 친미 국가잖아요. 아부도 뭐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고 아부 떠는 것도 굉장한 친미 국가인데 어떻게 된 거냐? 최근에 친중을 좀 살짝 하고 있어요.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이기는 한데 중도 느낌이 살짝 있어요. 게다가 환태평양 FTA를 지지하던 인물이었어요. 한국도 여기 집어넣기를 원했던 인물이고요. 한중일이 중심이 된 아시아 중심의 세력을 형성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시바 총리는 사임을 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최고의 동맹 수준이었던 일본에게 유럽보다 못한 대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확실하게 보이실 거예요.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사실 일본보다 중요한 동맹일 수도 있어요. 미국이 군사 전략적으로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호주에 권위 있는 안보 싱크탱크 AS 기관에서 미국 전략 해상 수송 능력의 위험한 붕괴라는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었습니다. 미국의 수송사령부 준비 수준이 59%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매년 현재의 10% 20% 이상씩 지속적으로 감소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나라는 사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수송선을 만들어줄 나라가 필요한데 사실상 한중일 3국인데 중국 안 되고 일본은 우리보다 속도나 기술에서 좀 차이가 나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업을 미국으로 진출을 시켜야 되고 또 조선업이 미국에서 활성화될 때까지는 우리가 배를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중요한 한국에게 미국이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에게 보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더 이상의 양다리는 없다. 확실히 정해라. 심지어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국의 이런 태도를 모욕적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노선을 정하라고 했었던 거예요. 현재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보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를 먼저 방문했었죠. 오늘 이야기 다 기억하시면 대충 아실 거예요. 왜 일본을 먼저 갔을까?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서로 주고받은 것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자,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위태로운 줄타기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한쪽을 선택하고 모든 결과를 책임을 질 것이냐, 이 질문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겁니다. 팩트 프리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